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궂은 날씨에 우리 시장에도 좀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인 9시 반에는요, CPI 지수가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좀 관망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흐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좀 올라갔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보험주 그리고 또 배당주에 관련된 또 관심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는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도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좀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CPI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좀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을지, 또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하신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압축적인 매매 전략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네, 나름대로 즐겁게 좀 매매를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경장이 되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큰 돈 한번 쓸어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고니가 옆에서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심과 탐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니와 이제 아기가 마지막 그 타짜 영화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저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런 식으로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쌓아가는 매매로 월천 트레이더의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쌓아가실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71%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거래 대금이 약 9조 1천억 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이면서 거래 대금이 좀 약간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10조 4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평균 거래 대금이 12조에서 13조 사이였으니까 2조가 이제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매매를 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느꼈을 법한 시장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 주도주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당황스럽고 또 어려웠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죠. 네. 이번 하락이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가지고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이던 이제 로봇이나 어떤 AI 관련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종목마다 좀 자금 이탈이 좀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요소수 그리고 뭐 비료 5G 네옴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강조하고 있는 이 주도주 랭킹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스테크랑 머큐리가 있었는데 미 인프라법 뭐 25만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뭐 상한가를 가고 거의 그렇게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5G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자금도 없고요. 아직까지 이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일 것이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볼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제 SOI라는 종목이 이제 좀 급등을 했었죠.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이제 로얄 패밀리 오피스 쪽에서 이제 SY 공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이게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용과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주의 총력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마 내일도 연속성을 보일지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좀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되는 종목까지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챙겨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타고 7777 링크 클릭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성적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의 성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종목들 포트폴리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만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인벤티지랩인데요. 세 자릿수 수익률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149.43% 수익이네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48.65% 큰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제이시스 메디칼로도 지금 13%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G도 7%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네, 시장의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정말 많은 종목으로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꼽은 금메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이 종목을 편입한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약 일주일 반 정도 진행이 된 시점이죠. 그래서 16만 2,80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24만 2,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지난주 내내 나와가지고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어가 보려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것 같고,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PG인데요. 9월 8일 날 이제 편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4만 원 초반대가 이제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3만 원 후반, 네, 39,900원 이 가격대를 말씀드렸었는데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인데 아마 그날 당일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12% 정도가량 수익이 났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 랩이죠. 이 종목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세예요. 네, 이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7월 27일 그리고 8월 11일 두 번 정도 말씀드려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나왔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2% 정도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페이지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날 이제 두 개 상한가 다음 날 그리고 이날 이제 도지형 있죠. 네, 거꾸로 된 망치형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제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일 정도는 더 갈 확률이 높다. 하나, 둘, 3, 1, 2, 3, 4, 5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날 왔을 때 또 뭐라고 그랬죠? 한 2, 3일 정도는 더 간다. 말씀드렸고, 이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랑 토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월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런데 결국 음봉 마감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은 저거 왜 자꾸 올라가? 좀 눌릴 때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눌리는 기간을 안 주죠. 네, 분봉상에선 눌릴지 몰라도 일봉상에서는 안 눌려요. 네, 그러다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익숙해집니다. 상승에 익숙해져요. 그게 이제 보통 상한가 다음 날 이후에 한 7일차, 6일차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따라 붙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레인보우는 이번 주 월요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요. 그런 심리를 적극적으로 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한가 가던 날에 상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만 해도 한 10%가 넘게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종가 베팅만 했다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팔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팔고,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다음날 팔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9월 8일, 9월 11일 날 또 매매를 했어요. 보시면은, 자, 이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네,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짠 돈의 절반만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5%만 챙겼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20%를 갔습니다. 네, 저도 다는 못 먹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제 차점이 절대 안 내려오죠. 네, 여기를 이탈하진 않잖아요. 네, 그만큼 타점이 제가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가 돌파하는, 네, 여기 종가성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에 돌파됐잖아요. 그래서 이날 또 똑같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윗꼬리가 길 때, 제가 공략을 했던 것처럼 SPG 같은 경우도 윗꼬리 양봉 긴 거. 보통 여러분들 윗꼬리 양봉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매도세가 좀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약간 무서워 보이고 약간 근데 그런 게 또 잘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약 12% 여기가 이제 매수가였죠. 네, 그랬을 때 12%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7%라고 나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도 강세였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이제 7월 27일이 이날이죠. 이날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을 가져왔었고, 이날엔 또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었고, 이날엔 또 올림픽 종목으로 고까지만 더 간다. 그래서 이날 기준 했을 때 여기를 또 지지해주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매치 포인트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다음 날 또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한가를 터치하고 나서 내려갔어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견조하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시장이 약세인 와중에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항상 놓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8일 날 매매를 했었죠. 네, 거의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했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거의 보통 이제 30% 29.89%에서 찍는 걸 상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마다 이제 모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거의 20% 위 구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 10에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5% 10%에서 이제 들고 있을 때 이 종목에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밑에서 안 잡습니다. 위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버티니까 또 이게 한 12% 가요, 당일날. 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에만 12% 정도 수익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선 여러분들께 다 함께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했어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다. 종목이 뭐였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저는 액세스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에서 이제 1분봉 차트죠. 9월 13일 오늘 1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고점이 되었죠. 고점을 이제 뚫어내죠. 여기서 뚫어내죠. 보통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죠. 이거를 뚫어내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절을 얼마 잡았냐면은 마이너스 1.5% 잡았어요. 자, 그러면 1.5%면은 여기가 이제 한 11,600원이거든요. 근데 11,600원을 이탈을 안 해요. 이탈 안 하고 또 이제 당일날 약 10% 정도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8월 달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을 저는 밑에서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안 보고 위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밑에서 보신 분들은 좀 오래 기다려서 이제 매수를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9월 8일 12일차 이제 3분봉 차트거든요. 이날 제가 상따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아마 상한가 가격이죠. 이 구간이 이제 점이잖아요. 근데 상한가가 풀렸어요. 상한가를 먹었구나 좋아했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풀리더라고요. 왜? 레인보우가 떨어지니까. 레인보우가 떨어져가지고 상한가가 풀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종목은 내일까지는 가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종가 베팅을 또 했습니다. 네, 그날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종가 베팅을 또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되죠? 또 11에서 12% 수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몇 주 걸려서 이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당일날 이제 시세가 섰을 때, 그때 섰을 때 공략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당일날 또 10%, 요즘에 좀 장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와중에도 저는 두산이랑 액세스 바이오로 수익을 굉장히 또 잘 냈고요. 그 뜻은 제가 종목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압축을 하면서 더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종목을.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찔러보지 않고 정말 오늘 하나 매매하더라도 내가 이 결혼해야 될 상대를 고르듯이 그 한 명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종목을 매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이런 두 종목을 어제랑 그제랑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해설위원님께 해설위원님,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해설위원님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이면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자신감에서 해설위원님의 이 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이런 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7777 입력하신 뒤에 우리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설위원님 좀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까요? 네,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큰 이슈나 재료를 이제 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디테일을 찾는 건데요.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 안에 들어와서 제가 공략을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재료죠. 네,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산업의 변화, 그리고 실적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테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돈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죠.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사실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재료가 어떤 키워드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믿진 않아요, 그 종목을. 근데 믿을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수급입니다. 자,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종목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트겠죠. 차트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타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결국에는 저는 돈이 가장 많이 집중된 섹터를 봅니다. 큰 돈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볼까?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한 3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들어가보고 저 종목도 들어가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지금 당장은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100억대의 자산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내가 한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섹터를 아침마다 이제 7시 반에 말씀을 드리죠. 이런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이 끝나면은 이 종목이 가장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도주 랭킹이라고 하는데 주도주 랭킹을 이제 장마감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탑5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 이 38광땡 기법의 핵심은요. 결국에 이제 내가 가장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 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38선 위 형성 시 매수 전략. 결국에 이 38선이라는 거는 피보나치 레벨의 38.2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도 그렇고 분봉에서도 그렇고 보통 38.2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추세 지표인데 YSL 밴드 제 이름 앞글자를 따가지고 윤사무엘 YSL 밴드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추세 지표예요. 추세 지표로 해서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세가 우상향한다. 그거는 결국에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야 우상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몇 번이 터져야 되는데 그 몇 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USB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만큼 터지면은 이게 만족이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은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타점이 되겠죠.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떠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8월 21일 STX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표 YSL 밴드 보시면은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빨간색 선 위에 있고 자, 여기가 타점입니다. 여기서 샀으면은 뭐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불타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재미를 크게 못 보고 자, 이 구간에서 종가 부근에서 다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에 타점이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상한가를 당일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약 뭐 갭이 10% 이상 떠가지고 총 여기서 진입하면은 21%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린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큐렉소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엑세스바이오예요. 오늘 거래한 차트거든요. 네, 큐렉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38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가가. 그리고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11,800원, 11,900원 사이일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탈이 살짝 나왔어요. 근데 이게 1.5%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0%가 갑니다. 당일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다. 그리고 오늘 탄력, 오늘 좀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꼭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에 돈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돈이 적어져요. 왜냐면은 귀찮아지거든요. 시장도 안 좋은데 내가 뭐하러 여기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수익 보는 확률이. 시장이 좋을 때는 돈이 엄청 많아요. 많고 거래도 많이 해요.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좀 거래도 많이 줄고요. 다 왜 그러냐면은 고점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10조 터진다고 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13조 터졌잖아요. 3조가 줄은 이유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정된 돈이 어디로 가느냐, 뭐 2차 전지로 가느냐, 초전도로 가느냐, AI 반도체로 가느냐, 신규주로 가느냐, 자율주행으로 가느냐, 바이오로 가느냐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갔죠. 어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 만약에 못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자, 첫 번째 종목은 신선 델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트룩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인보우죠. 네, 그래서 솔트룩스가 가니까 레인보우가 이제 차트가 이뻐도 솔트룩스가 차트가 이뻐도 이제 못 올라가죠. 네,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네, 돈이 다 신성 델타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엔 어떻죠? 레인보우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요? 알테오젠이 가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레인보우에 있어 주도주 찐으로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에 있으면 안 돼요. 알테오젠 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노란톡방에서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엑세스 바이오를 통해서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공략을 통해 또 수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짜배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꼭 알아가야겠죠. 이 38광땡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작은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활짝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전문가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통해서 USB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첫 번째 빅매치 섹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돈들이 뭐 네옴시티나 5G 이런 데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떤 걸 노릴 거냐? 2차 전지의 저점을 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받을 때는 2차 전지를 좀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가져왔고요.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은 이틀 사이에 이제 100만 원을 깨졌죠. 그리고 오늘 종가 마감은 이제 89만 9천 원에 했어요. 90만 원이 깨졌습니다. 라운드 피겨가. 개인들의 어떤 화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최근에 뭐가 있었죠?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이제 돈이 몰리면서 또 공매도가 찍어 누르는 그 힘이 굉장히 좀 강해졌어요. 그 기세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 이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1조 6천억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더 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저점은 결국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에 되지 않을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져서 좋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는 또 저점을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잡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종목이 지금 악재만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준비를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과 함께 모멘텀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제가 좀 반등으로 보는 구간은 121선 부근이에요. 네, 여기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에코프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노란톡방이 되었든 제가 뭐 다른 채널이 되었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코프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점들을 제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구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4월 14일, 5월 15일 저점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뭐 9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종목인 이 STX 같은 경우도 재상장 일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루닛이란 종목을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보통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서 반등 한 번 주고 61선 위에서 반등을 주고 121선 위에서 반등을 한 번씩 준다. 근데 이제 두 번 터치하게 되면 좀 확률이 떨어진다.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121선 부근을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 밴드로 삼으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시를 들자면은 금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뭐 한 4,000원, 5,000원에서 이제 19만 4,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게 예전 차트라서 굉장히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이런 데 21선 부근, 네,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이런 데서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또 61선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그리고 121선 부근. 이렇게 나오죠, 반등이.
그리고 나서 또 121선 부분에서 또 반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세가 깨진 건 맞아요. 일반적인 추세가 깨진 건 맞는데 어쨌든 얘는 선도주였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일부터 에코프로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X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STX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뭐 여러분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뭐 악재가 터져서 거래가 정지가 된 거냐? 아닙니다. 호재가 떠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STX와 STX 그린 로지스로 이제 분할 재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15일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STX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STX 여러분들한테 거래 정지를 앞두고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STX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 30-40% 수익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정지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X와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 일적 분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종합 3사 이제 부문과 물류 해운 부문을 이제 사업 구조가 재편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이랑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제 완전한 체제 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약세잖아요. 이게 원래는 13일 날 오늘이 이제 상장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게 날짜를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2차 전지가 폭락해서 그런지.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지금 현재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과 니켈 관련주로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어떤 케이스랑 비슷하냐면은 이수화학이랑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여러분들 인적 분할했을 때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위로 계속해서 갔었잖아요. STX 같은 경우에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또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좋아요. 이게 네, 기가 막힙니다. 차트가. 네, 여기 박스권 돌파했죠. 네, 그리고 이전에 여기 이런 박스권도 지금 걸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은 일단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깔아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STX를 좀 공략해 볼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15일부터 STX 이제 재상장 되는데 흐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는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주력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셨던 종목이었는데요. 120 라인 선 좀 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STX였습니다. 앞서서 또 올림픽 종목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현재는 거래 정지된 종목입니다. 15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삼회 해설위원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나도 이제는 내 포트에 좀 계좌에 있는 빨간 불로 전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링크 타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비만이나 아니면은 뭐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신규주들 있었죠. 네, 뭐 파로사이 바이오라든지 AI가 달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 원래 예전에 이제 좀 기존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부터죠. 네, 그래서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뭐 말라리아나 이제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 바이오 업체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앞선 어떤 기술력이나 글로벌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웰리시스 패치형 신전도체 이제 미 FDA 승인, 뭐 딱 봐도 이제
제약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죠. 미 FDA.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주요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어떤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이 웰리시스의 패치형 심전독의 이 S 패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13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웰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삼성 SDS로부터 스핀오프 분사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러면은 삼성 키워드가 붙었고, 두 번째는 미 FDA라는 키워드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뭘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수급을 체크해야 되죠. 수급이 세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권 상위를 주도하는 종목들에서 자금 이탈이 있었고요. 그 수급이 바이오 섹터 종목들 중심으로 주도주 상위 종목을 재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좀 지웠는데, 아마 여기가 이 부근이 241선일 거예요. 24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240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481선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2년간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저항을 받긴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당일날 나한테 가장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수급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자, 수급 보시면은 어제 거래대금이 1,380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00억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거를 9시 반에 알았어요. 이 종목이 1,300억을 넘을 거라는 거를 오늘 아침 9시 반, 10시 사이에 알았어요. 그래서 타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의 3배가 터졌죠, 전일보다. 네, 그거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를 하고 매매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락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찔러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계좌가 박살만 나죠. 그리고 주식이란 건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장이 안 좋으면 갑자기 색깔이 변할 때도 많아요. 그 색깔에 적응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제 알테오젠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러면 알테오젠과 비슷한 종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타점을 잡으면은 당일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부터 액세스바이오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란 기업이에요. 알테오젠이 어제 이제 주도주였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차죠, 지금 상승이. 자, 이 종목 한번 봐야 되는데,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계량 바이오시냐, 그리고 ADC 플랫폼 관련 연구개발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DC 플랫폼으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레고캔바이오랑 알테오젠, 네,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종목이 이틀 전에 새로운 어떤 그 기업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이 붙었어요. 바이오가 실적이 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총 7조 할로자인 넘어서는 기업 가치 마일스톤만 받았을 때 수조 원이 된다, 이런 기사가 붙었었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이제 빅파마 기업인 이제 머크가 항암제 이제 키트루다의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하면서 이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로 개발 중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SC의 독점 계약 변경 시에 마일스톤은 수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이 종목이 올해 이제 2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항상 연구 개발비로 많이 들다 보니까 뭐 마일스톤을 받든 아니면 뭐 수주를 받든 뭐 그래도 항상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매출액이 425억에 영업이익이 1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흑자 전환 이슈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결국엔 머크사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머크사가, 미국의 이제 빅파마인 머크사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로열티로 받았을 때 수조 원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붙었기 때문에 아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고요.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추세가 판단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그냥 주봉을 보세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어떻죠? 네. 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았네,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았었고,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았었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서는 휩소죠. 네, 돌파는 척하고 또
휩소가 나오면은 더 큰 폭락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을 이제 됐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췄잖아요.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낮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낮췄는데, 자, 근데 문제가 이전에 직전의 고점을 높였어요. 그러면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런 데서 저항을 받고 한 번씩 조정을 줘요. 이런 데서 한 번씩 조정을 줘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계단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정 시에는 조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조금 약간 중기적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약간 지금 당장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내일부터 알테오젠 또 같이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모멘텀도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기회는 굉장히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쪽에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가 어제부터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두 가지 종목, SS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나도 제약 바이오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작은 네모 박스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윤삼일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QR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하락장에서 내는 수익이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수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방송에 나와서 좀 떳떳하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 있게 방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올해 1월 달부터 거의 한 900종목에서 한 1000종목을 매매를 했을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근데 한 번도 저는 물려본 적이 없어요, 종목에. 그러니까 뭐 물렸다. 그 뜻은 뭐냐면은 저는 손절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손절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00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전 700종목 정도는 수익을 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150종목 정도는 뭐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에서 다 자르고요. 150번 정도는 약 본절 청산을 합니다. 본절권에서 수익을 이제 뭐 약간 또이또이식으로 챙긴다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리지만 않으면은 주식 시장은 매일 열리고 항상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전 즐겁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높이뛸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동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기업 개요는 이제 농기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은 삼성이 찜한 AI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한 대동, 그리고 삼성 지분 취득 이후에 승승장구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100% 올랐습니다. 삼성이 작년 이제 대동의 지분을 취득한 가운데 최근 로봇 이런 사업의 핵심 역량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AI 플랫폼 사업부 그리고 미래 기술실을 이제 신설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대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뭐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현재 포스코가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포스코와 손을 잡은 게 이제 대동입니다. 그러면서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 MOU 체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다음 해까지 이제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 포스코의 제출소에 이제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인 포스코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또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네이버에서 찾으면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가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AI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급격히 줄고 있는 이제 농촌 사회의 일손들의 어떤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클 전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기업은 농기계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로봇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그러면서 신규 성장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자, 이 기업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시총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돼요. 3천억대 후반에서 4천억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기여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컨센서스 가서 이제 보시면은 매년 매출액이 뭐 9천억, 1조 1천억, 1조 4천억, 올해 이제 컨센서스는 1조 6,500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933억이니까 뭐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근데 왜 못 가냐? 농기계잖아요. 성장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좋았는데 성장주의 날개를 다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철강 사업부만 할 때는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2차 전지가 붙으니까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철강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신규 성장 모멘텀도 붙었구나. 그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거잖아요. 대동도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은 실적,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로봇 산업에서 매출이나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성장주로서는 굉장히 크게 매력이 다가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고가를 뚫어내고 나서 나오는 조정이에요. 월봉을 보시면은 네, 월봉 볼게요. 네,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전체 다 역사인데 이 구간을 뚫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종목이 아니죠. 근데 유진로봇이랑 비슷하잖아요. 유진로봇도 신고가 뚫어내고 나서 조정받았잖아요. 이게 1차 파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 이후에 눌릴 때는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된다라는 관점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가 거래량이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뭐 4천억, 뭐 3,700억 이렇게 터졌었던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바짝 줄어 있죠. 네. 기가 막히죠. 네, 이 종목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보통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줄이면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18,650원인가요? 16,860원이죠. 거기서 이제 15,500원 정도, 한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25,000원 정도 잡을 것 같아요. 여기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매물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흔들면서 이제 또 뚫어낼 확률이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점은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대동 같이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내일부터 대동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세요.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는 농슬라 대동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15,500원에서 16,86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동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 해설위원님 만나보시면 좋을까요? 네, 제 얼굴 아래에 보면은 이제 QR이 갑자기 떴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의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그 찍게 되면 링크가 떠요. 그러면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7번 7774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또 굉장히 또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계좌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매매로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주에 이 성장주 모멘텀까지 붙은 이 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내일부터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중에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내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